꿈 다시 보기 채널 시작하겠습니다. 5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제목은 비온 뒤 검은 모래 위에 초록풀이 나 있다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다는 생각이 든다. 집 안으로 검은 물이 들어와 있다. 5단 정도의 옷 서랍장인데 4단 높이까지 물이 차 있다. 집안이 온통 물바다여서 한숨만 나온다. 잠시 뒤 검은 물은 검은 모래로 바뀌어 있다.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래다. 검은 모래 위에 초록색의 길쭉한 풀이 나 있다. 꿈에 언급된 초록색의 길쭉한 풀은 벼 이삭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저의 상상에서 이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꿈은 짧은 듯 하지만 꿈꾸니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말해 무의식이 의식으로 어떤 특질을 집어넣으려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특질을 살아내는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껏 의식해온 페르소나가 의식에서 끌어내려지는 중이라는 점을 꿈은 명확히 짚어줍니다. 꿈은 5단 옷 서랍장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떨치지 못한 미련에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꿈은 지금의 여정에 맞는 새로운 태도를 제안하는데 그로써 자아가 오래 의지해온 낡은 페르소나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당 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내면 작업을 해온 이의 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5단 옷 서랍장의 4단까지 빗물에 잠긴 이미지는 무엇보다 오랜 시간 노력해 왔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꿈 이미지 한 장면에는 정말 많은 의미와 메시지가 담길 수 있는데 이 이미지가 꿈의 그 특성을 설명하기에 좋은 예시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시간의 경과를 느끼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내면 작업을 해온 긴 시간을 단 한 장면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이미지가 가지는 장점입니다. 당신이 긴 시간에 걸쳐 작업해온 결과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철진한 옷들에 대한 미련은 여전하고 새로운 여정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적지 않다는 점도 담고 있습니다. 꿈은 주저하고 주춤거리는 순간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페르소나를 위한 지금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진한 옷들에 대한 미련을 거두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마주한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서랍장을 한 단씩 내려놓을 수 있었으나 마지막 한 단에 이르자 덜컥 겁이 나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꿈 한 장면은 여러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검은 물 이미지로 가보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검은 물은 바다를 연상시킵니다. 바다는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바다처럼 검은 물은 그 속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무의식과 닮았습니다. 검은 물이 5단 옷 서랍장을 삼키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의 심리적 의미를 풀면 무의식이 5단 옷 서랍장을 의식으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단 옷 서랍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서랍장마다 오랫동안 즐겨 입었던 옷들로 꽉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습관적으로 꺼내 입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색을 가진 옷들인지 꿈을 통해 알 수 있을까? 꿈은 그에 대해 별도의 장면을 할애하지 않았는데 검은 모래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모래는 무의식으로부터 새롭게 떠오른 특질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모래는 끈끈함, 엉겨붙음, 강한 접착력이나 결속력 같은 단어들과 대극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이미지는 집단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에게 하나의 답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모래는 서로에게서 떨어지려는 속성을 가진 물질로 서로에게 엉겨붙거나 서로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모래를 한 움큼 쥐면 스르르 다 빠져나가고 손바닥에 남는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속되기를 꺼린다는 뜻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면서도 가급적 서로에게 들러붙지 않는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미지가 모래일 것입니다. 꿈은 검은 모래가 새로운 생명을 틔운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벼 이삭 같은 싹은 검은 모래가 건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검은 물이 검은 모래로 변했고 벼 이삭이라는 싹을 틔웠습니다.
뭐냐면 5단 서랍장이 검은 물속으로 완전히 내려간다면, 다시 말해 5단 서랍장이 의식에서 완전히 끌어내려진다면 검은 물은 벼 이삭을 키울 수 있는 기반으로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과 태도로 살더라도 생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벼는 생존을 위한 필수 먹거리의 상징입니다. 5단 옷서랍장을 꽉 채운 옷들로 세상살이에 임하여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었다고 믿었기에 그 옷들을 다 보내버리면 생존이 위태할 것 같은 불안이 아주 깊었다는 뜻입니다. 꿈은 그 옷들로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아의 믿음을 깨주려는 것입니다. 5단 서랍장 안에 든 옷들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옷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자신의 욕구를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집단에서 기대받는 역할에 몰두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단 서랍장을 그득 채우고 있는 옷들을 입게 되면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하찮게 여기는 몹쓸 마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 따위는 일상의 별 보탬이 되지 않는 듯이 뒷전으로 밀치고 모든 감각은 집단의 요구에만 맞춰져 움직입니다. 그런데 5단 서랍장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껏 살아왔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하듯이 새로운 여정에 맞는 새로운 옷들을 장만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여정은 5단 서랍장에 든 옷들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빗물의 의도가 집 자체를 떠나는 결단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5단 옷서랍장만을 놓아주라는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래나 저래나 5단 옷서랍장이 의식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5단 서랍장의 4단까지 검은 물에 잠겼고 이제 한 단 정도 남았습니다. 꿈은 딱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떨쳐내지 못하는 미련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되지 못한 미련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아는 항변할 것입니다. 한 단 정도는 남겨둬도 되지 않겠냐고. 너무나 오랫동안 입어왔고 사회가 인정해줬던 옷이라고. 그 옷들로 세상살이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그 옷들만 입으면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졌다고. 우선은 내가 이 옷들을 다 보낼 준비가 덜 되었구나라는 점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점을 인정할 때 마지막 서랍장을 열어볼 용기가 나고 안에 든 옷들을 확인하면서 정말 필요한 옷과 아닌 옷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옷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찬찬히 살피다 보면 변해버린 취향을 실감하고 홀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일상을 관찰함으로써 확인될 것인데 가령 관계에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챙기고 싶은 옷이 있다면 몇 벌 챙겨도 무방합니다. 또 이런 항변도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할지를 도통 모르겠다고. 남은 한 단마저 놔버리면 벌거숭이가 될 텐데 벌거숭이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냐고. 내 한숨은 대략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꿈으로 떠나보냄과 놓아버림, 그 의미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원형적 차원의 꿈이라는 것은 인간 삶의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뜻이고 이 꿈이 그러합니다. 신화나 민담, 영화에서도 유사한 장면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아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현재 내 고민에 대해 좋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말미에 이르면 여주인공 에이다는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신했던 피아노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피아노와 함께 바닷속 깊이 가라앉았다가 스스로 의지를 내어 다시금 떠오릅니다. 에이다의 그런 모습이 내게 어떤 영감을 줄 것도 같습니다. 5단 옷 서랍장은 영화 속 피아노처럼 의식으로부터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 에이다가 한 결행을 살아낼 때입니다. 자신의 세계를 이해받지 못했을 때 에이다가 고집한 소통수단은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의 선율은 그녀가 던지는 메시지였으나 남편은 이에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에이다의 남편은 세속적 욕심은 크고 강했으나 교감하고 소통하는 법에는 거의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다 깊숙하게 가라앉은 피아노는 그녀 다음이 무시되는 환경에서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정착한 에이다는 새로운 피아노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에이다가 집단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했다면 나는 집단이 기대하는 역할에서 떨어져 나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5단 옷 서랍장에 든 옷들은 나의 욕구에 완전히 무지했던 시절에 입었던 옷으로 집단의 요구를 가장 중요하게 살아냈고 이제부터는 다른 옷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검은 모래는 차차 내 습성으로 자리 잡게 될 특질을 암시합니다. 뭐냐면 홀로 있다는 것, 고독의 시간이 무엇에 기반이 될 수 있는지 그 가치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관계나 친밀함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모래는 뭉치라 하는 법이 없으니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엉겨붙는 대신 흩어져 있을 것을 주문합니다. 누군가 나를 그의 소나기에 강하게 움켜쥐려고 하면 스르르 빠져나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올가매고 구속하려는 소나기로부터 스르르 빠져나가는 법을 익히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경험 총량의 법칙에 따라 그 경험을 대거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신조로 살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방식을 달리 해보라는 뜻인데 모래의 특성을 살아내라고,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서 모래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고, 모래처럼 살아도 살아갈 방도는 열리고 생존할 수 있다고 꿈이 강하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모래 역시 수백 수천만의 모래 알갱이가 모여있는 집합체입니다. 모래처럼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집단으로부터 내쳐져 섬처럼 고립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단에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래는 강한 접착이나 결속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욕구를 살펴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로 살고 싶다면 모래 속 모래 알갱이로 존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구호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꿈이나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